자, 20번째 꼭지 에필로그. 전체 총괄적으로 요거는 이제 1심 때 말이죠. 1심 때 제가 이제 34개 항목, 34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는데요. 1심 때 34개 가운데 32개는 무죄를 받았고요. 그리고 2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32개 무죄 항목에 대해서는 뭐 그러한 것은 뭐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또 뭐 이유도 있고 합니다만은 요 2가지 항목을 딱 유죄로 하니까 언론들은 전체로 유죄 이렇게 갔던 거예요.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조 지연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구조를 첫 이틀 동안 구조를 하지 않았다. 구조를 방기했다. 완전히 묵살했다. 다른 곳에서 바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분석해서 올렸는데 그것 자체가 논리는 이겁니다. 군은 당연히 사고가 나면 구조, 인양 모든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구조를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는 논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지연 항목에 대해서 물론 항소심에서는 전체 무죄가 났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 달에 항소심에서는 지금 이 항목들이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항소심 제가 마지막 최후 브리핑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1심의 내용도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지연 항목 그 내용은 뭐냐면 3월 26일 날 침몰을 했는데 백령도의 어선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어선들을 전부 출입항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선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어군 탐지기를 갖고 있거든요. 어군 탐지기를 갖고 있으면 나가서 한 바퀴 휙 돌면은 아마 백령도만 해도 12척의 어선이 있는데 12척 어선이 어군 탐지기를 돌리면서 한 바퀴 돌면 30분 만에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4월 2일 날 사고 지역에서 수색을 지원을 나갔던 금양 98호가 수색을 그 당시에 쌍끌이 어선 2척이 합쳐서 10척이 수색을 도와주다가 그물이 찢어지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2시간 만에 철수하던 과정에서 금양 98호가 침몰했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도 불과 30분 만에 찾습니다. 예, 그게 천안함 침몰했던 것보다 수심이 2배나 되는 곳에서 침몰했는데도 금방 찾아요.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찾는단 말이죠. 소나가 있고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지점까지 알고 조류 알고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고 다음 날 해경이 한미를 발견을 해서 영상까지 팩스로 전송해 줘도 군 당국은 묵살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선이 해덕호가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사고 지점에서 쭉 이동한 경로에 따라서 심승석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이 함수를 실시간 추적해서 통보해 주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김태형 국방장관은 한미 침몰 지점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또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왜 구조를 지연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설명도 없어요. 정말 이 천안함 사건 제가 11년 겪으면서 정말 황당한 거는요. 너무나 빤한 것이 드러나 있는데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무시하고 묵살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먹혀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론들이 쓰질 않아요. 언론들이. 기껏해야 미디어오늘 그리고 몇몇 언론만 잠시 이야기하고 많은 수준으로 그쳐버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설명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반론도 하지 않고 참 그런 느낌 혹시 안 드셨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해도 조중동조차도 대응 자체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1년 동안 자기들도 이 노하우가 쌓여가지고요. 맞짱 떠서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이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예. 어떤 논리가 나오든 논리 가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무너진가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 국방부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쓰지 않고 무엇이든 쓰면 그 자체를 오히려 알려주거나
아니면 더 문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또 노출되거나 한다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응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김태형 국방장관 한미 침몰 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어쩌라고? 뭐 이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첫 이틀 동안 엄청나게 엉뚱한 데 있어서 바빴던 것. 한미 위치를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김태형 국방.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국회 국방이 출석을 해서 뭐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먼 거리 흘러갔다. 기껏해야 200m도 안 되는데. 예,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심승석 잡지처장 함수 위치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실종자 가족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이제 화를 냈습니다. 사실 UDT 예비역 UDT가 급히 백령도로 와서 이 수색을 하는 데에는 이 가족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도대체 왜 아직까지 배를 못 찾는냐 말이냐라고 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럼 빨리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가족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투입이 됐던 부분에서 처음에 가족들은 왜 아직 배를 못 찾나? 왜냐하면 해군은 말이죠. 해군은 보통 해군 가족분들이 해군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해군 출신이거나 아니면 삼촌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쫙 가족분들이 모이면 그 안에 그냥 해군에서 배를 탔던 경험자들이 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그냥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서해 바다 깊지도 않고 기껏해야 수심 40몇 미터가 제일 깊은 데고 그 사고 해역이 말이죠. 예, 그런데 삼수가 가라앉은 데는 20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가로 세로 폭이 10m에다가 높이가 15층 건물 함수가 12층 건물 한미가 그런 대형 구조물이 바다에 들어가 있는데 이틀 동안 못 찾는다? 가족분들 황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속에 들어간 지점을 아는데 예, 그거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왜 아직 배를 못 찾나? 라고 3월 29일까지도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제가 유죄가를 받았던 것이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4월 15일 날 한미가 올라와서 바지선 위에 탑재가 됐을 때 요게 4월 15일이거든요. 4월 15일 날 밑에 쭉 스크래치가 길게 나 있는 거 봤을 때는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황상 좌초였거든. 처음에는 자기들이 막 그랬지 않습니까? 좌초했다고 보고하고 브리핑하고 핸드폰으로 때리고 그러고서 관계기관까지 쭉 전부 좌초 전부 다 보고되고 해경까지 좌초로 통보가 가서 해경 공문서에도 좌초가 명시가 돼 있고 자기들이 좌초를 다 이야기해놓고 제가 지금 억울한 게 그겁니다. 제 기사들 제 저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맨 앞에다가 그냥 뭐 좌초론 그것도 이 뚝 쳐가지고 좌초론 신상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제가 무슨 제가 막 저 혼자 좌초를 주장한 것처럼 완전히 족쇄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인식을 박아서 지난 11년 동안 저는 좌초론자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저는 3월 말이 돼서야 민주당 요청을 받고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의 특위위원들을 앉혀놓고 첫 브리핑했을 때 이 배 자수했습니다. 천만에. 이 배가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 모두에 대해서 다 열린 대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좌초했을 가능성, 충돌했을 가능성, 폭발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며 어떠한 정황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는 방법 아니면 확정해 나가는 방법 등의 열린 모든 다양한 내용들을 브리핑한 게 3월 말에 처음이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확인을 해도 알 일이고요. 민주당의 천안함 특위가 있었으니까 지난번에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께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조사위원 한 분이 소신 때문에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국민의 전체의 균열을 가져오고 뭐 분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까지도 쭉 작성을 했고요. 오늘 작성한 것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첫 번째 곡절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왜 나를 좌초론자로 못을 박아두느냐. 사고 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항해했던 당사자가 좌초했다라고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전대장이 가족들 모아놓고 브리핑까지 했단 말이에요. 사고 다음날. 그리고 항해 당직사관이 복귀했을 때 전대사령 사령부 안에서 고위 간부들이 쫙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쭉 얘기를 하니 그러면 있는 대로 얘기를 하라. 그래서 그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전대장이 나서서 가족들한테 좌초했습니다. 라고 브리핑했어요. 우리 가족분들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중에 가족분이 한 분이 해군 부사관 출신이 있었는데 이용기 씨가 탁 나와서 작전 상황도를 뺏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자초를 했단 말이냐 라고 따져 묻고 그러니 항해당직사관이 여기서 자초했다고 찍어주고 거기다가 별표까지 하고 최초 자초라고 쓰고 최초 자초의 최초가 무슨 뜻입니까? 사고가 한 번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최초에 여기서 자초했다고 하고 그러니 거기다 변담이 거기다가 조석표에다가 또 나름대로 해군 부사관 출신답게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조석표 확인해가지고 기록하고 최저 수심이 4m, 평균 수심이 6m 거기다가 기록까지 하고 평균 수심 6.4m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불과 2, 3일 만에 완전히 그냥 탁 닫아버리고 좌초는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틀 만에. 왜 그 부분을 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항해당직사관이 좌초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싹 아그리 뭉개면서 뭐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배에서 사고 난 거는 그냥 좌초로 얘기한다. 법정까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 밑에 쭉 나는 좌초했소 라고 밑에다가 쭉 긁혀있는 자리가 있으면서 4월 15일 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확정 그 전까지는 모든 정황상 이제 좌초를 했던 부분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그냥 뭉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나중에 이 선명한 스크래치들이 평택 이함다에 갔을 때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증거인멸이다. 그래서 제가 국방장관을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증거인멸의 죄로. 그랬더니 역으로 국방장관은 저 천안함의 외판에 손을 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해서 오히려 이것이 저한테 유죄 항목이 된 겁니다. 이 증거인멸 항목이. 제가 왜 이거를 선명한 스크래치 이거를 전부 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렸냐고 이의제기를 하면서 그거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을 고발을 했더니 그 고발을 한 것이 역으로 저의 유죄 항목이 돼버린 겁니다. 1심 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조사보고서에도 길이 방향 선체 긁힘 없음 이렇게 적어놨지만 전시만신 긁힌 자극이 길이 방향으로 쭉쭉 난 게 그냥 밑바닥에 다 확인이 됐단 말이죠.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확인 다 했고요. 길이 방향으로 쭉쭉 스크래치가 저기 어디 고래가 가서 문질러서 저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함수 인양했던 현대기술개발 전준성 대표도 스크래치가 있는 것 선명하게 다 봤어요. 어뢰로 맞았는데 스크래치가 왜 생기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또 이분 또 그러면 얘기했죠. 어뢰요. 어림 10원 반푼어치도 없다고 그 얘기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자, 군 당국은 해저에서 스크래치 발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해저에서 500톤짜리 배가 물 먹으면 1000톤인데 저 천안함은 1200톤이거든요. 함수가 길이 47m, 함수가 700톤, 한미는 500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천안함 한미가 500톤인데 물까지 다 먹고 해저에 가라앉았는데 그것도 처음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프로펠러를 하늘로 두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서 땅에 해저 닿자마자 이렇게 탁 눕게 되는데 바닷물까지 먹어서 1000톤이나 되는 배가 해저에서 조류 흐른다고 이렇게 쓸려요?
아유, 말도 안 되니. 2002년 6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무려 해저에 53일 동안 있었던 참수리 357호 밑에 겁니다. 요게 참수리 357호 200톤, 뭐 해수 바닷물 먹어서 한 400톤이라고 보죠. 그렇지만, 예, 53일 동안에 인양을 했는데 밑바닥 깨끗합니다. 저 보다시피 저렇게 뭐 도막 하나 손상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해저에서 저렇게 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연평 해전 당시 침몰한 데인데. 예, 천안함은 그보다 무게가 거의 2배 이상 되는, 예, 그런데 해저에서 2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밑바닥 저렇게 됐다? 거짓말을 할 걸 거짓말을 해야지요. 그죠? 자, 88 수준 개발 한미 인양업체의 정원 부사장도 선저 스크래치는 해저에서 생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인양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선체 외판. 자,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 분명히 외판에 손을 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포 애프터 화면입니다. 예, 충돌 부위, 거기에 충돌한 물체의 선명한 페인트 자국도 싹 없애버렸고요. 그 밑에는 더 확실하죠? 농남 부분까지 완전히 다 털어버리죠? 저 부분은 마디마디 돌출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손상된 것은 물리적인 접촉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서 벗겨져 나간 거기 때문에 저것이 바로 좌초를 증명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인데, 고압 세척으로 싹 털어버리니까 오른쪽처럼 저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증거인멸을 해놓고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압 세척 패턴이 이렇게 자국을 남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외판에 둥그런 이런 자국들이 해서 천안함 외판에 보면 곳곳에 저렇게 고압 세척을 한 흔적들이, 예, 가스터빈실 외판도 있고 한미 선조 하부에 있는 고압 세척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말이죠. 사실 이 얘기는 뭐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군 당국이 인양하자마자 직후에 고압 세척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현대해운의 안진호 승무원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얘기를 주셨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한미를 평택으로 이동을 한 후에 일주일 동안 머무른 동안에 군 당국이 한미에다가 천막을 치고 뭔가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무슨 작업을 하나 해서 한 2, 3일쯤 지나서 가서 봤더니 외판에 고압 세척을 실시한 흔적이 있더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고발했던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았던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고압 세척을 하는 장면을 봤느냐? 라고 물었더니 외판에 처리를 해놓은 걸 보면 압니다. 우리도 고압 세척은 자주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접하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제가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제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뭐 재판 기일도 그거 하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제가 소환까지는 하지는 않고 그냥 그거로 종결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중요한, 예, 진술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죠. 한미를 이동시켜서 저수심 지역에 물속에 집어넣고 5일 동안 작업하는 동안 중앙호라고 하는 작은 크레인선이 현장으로 호출되어서 선장과 배가 함께 갔는데, 배는 나중에 돌아왔는데 선장이 돌아오지 않았던 부분도 그 당시에 그 배를 용역했던 회사의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 배는 돌아왔는데 선장이 안 돌아오더라. 나중에 물어보니 천안함 한미 지역 위치에서 작업을 했는데, 제3의 부표 말입니다. 제3의 부표, 소위 말하는 천안함과 충돌한 그 녀석이 가라앉았던 바로 그곳에 배와 함께 선장이 가서 작업을 했는데, 모종의 작업을 했는데 어떤 작업인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후 배는 나중에 철수했지만 그 선장은 한남동의 보안기관으로 추정이 되는
안남동에 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거 왜 우리 기자들은 기사를 안 쓸까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증인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인멸 부분도 배가 저기 평택 들어가자마자 그 중요한 증거물을 외판에 발생한 모든 흔적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거든요. 그거를 싹 고압 세척을 해버렸다는 것은 그 즉시 증거인멸을 행했다는 겁니다. 겁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고압 세척한 흔적들은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소심 재판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민족의 절반의 살인범에 누명을 씌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 조작과 은폐 그리고 아무 관련 없는 북한을 살인국가로 만든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남북의 국민과 국제사회에 사죄해야 합니다. 라고 천안함 재판 마지막 피고인 최후 진술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그게 작년 2010년 7월 30일 그때 최후 진술 때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천안함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제가 3월 달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또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 자료들을 다시 또 보게 되고 또 다시 하다 보니 또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법원의 그 연구관들 그분들께서 열심히 이 10년 재판의 내용들을 전부 리뷰를 하고 계실 텐데 또 거기에 또 더해서 무언가를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하겠냐 해서 지금 일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또 많죠. 이거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저런 것도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이 사건은 너무나 그하니 국가에서 다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개의 꼭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소심 재판 마지막 피고인 최후 진술로 얘기했던 20개의 꼭지를 벌써 지금 그러니까 7번 그죠? 7일 내지 8일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만큼의 분량을 그날 당일 1시간 만에 했습니다. 1시간 만에 이 20개를 다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게 그날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부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결과가 정말 우리가 바라지 않는 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정부에 대해서든 사법부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또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기대를 한다기보다 예, 우리 사법부를 현재로서는 믿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나마.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최승호 PD에 대한 최승호 PD에 대한 퍼쉐이딩 그리고 디맨딩 20꼭지를 준비를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최승호 PD께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소위 말하는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 저널리스트가 되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설득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매체든
대기자라든지 그냥 기자도 아니고 대기자급인 사람일수록 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먹물의 한계인 것 같아요. 먹물의 한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들여다봅니다. 왜? 무언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자신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인식, 자기가 갖고 있던 틀, 그것을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료를 던져주면 더 안 봅니다. 왜? 당신이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똑같은 내용들, 그냥 기초적인 내용,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좌초로 배가 어떻게 그렇게 돼? 세월이 11년이 지났는데 1차적인 낮은 수심에서 좌초를 하고 이동하다가 두 번째 47m 수심에서 충돌해서 가라앉았다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고 틀이고 기초적인 건데, 어떻게 좌초로 배가 반파돼라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서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외로 언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승호 PD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인의 이름까지 이렇게 박아서 수무꼭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되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널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저널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저널리스트가 되어달라. 그래서 뭐 이거를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잘 알려달 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민보 기자가 알고 있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의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알아달라.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최승호 PD SNS에서 이런저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전합니다. 내가 네 선배잖아 라는 말도 함께. 자, 그리고 제가 선배입니다.